자, 반갑습니다. 최근 잠시 주춤한 서울의 집값은 2017년 그리고 2018년에 하늘을 모르고 뛰었죠. 일반적인 방법으로 강남에 집 한 채를 구입한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싼 서울의 집값, 세계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세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얼마만큼 비싼 걸까요? 2019년 영국의 부동산 정보업체인 나이트 프랭크가 발표한 2019년 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집값은 세계 순위 축에도 못 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이렇게 비싸다고 느끼는 서울 집값이 세계 순위에도 못 낄 정도라면 도대체 세계 순위에 껴있는 도시들은 어떤 지역일까요?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가장 비싼 지역 탑10을 선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선정한 건 아니고 나이트 프랭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위서부터 20위까지는 보너스로 영상 맨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너무 비싸서 쪽방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도쿄 역시도 탑10 안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도쿄가 탑10에 못 들어갈 정도라면은 탑10에 선정된 도시는 과연 어떤 괴물 같은 도시인지, 그런 곳의 집값은 어느 정도일지 감도 잘 안 오는데요. 기준은 2018년 12월 31일 당시 환율 기준으로 100만 달러, 하나로는 약 11억 정도 됐는데 이만큼의 금액으로 얼만큼의 면적을 구매할 수 있는지입니다. 탑10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은 G2라고 불릴 정도로 점점 덩치가 커지는 국가인데요. 저렴한 인건비와 막대한 시장으로 어느 나라보다도 급부상 중입니다. 그리고 상하이는 중국이 급부상하기 전부터 중국의 대부호들이 많이 거주했던 동네로 혼자 발전하고 혼자 번쩍거렸던 도시였죠. 참고로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은 11위입니다. 중국이 급부상함에 따라 같이 집가가 올랐으며 11억으로 구매할 수 있는 면적은 약 17.2평입니다. 상하이 전체 평균이 강남의 아파트 25평형이랑 비슷한 금액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9위 시드니. 호주 인구의 약 5분의 2가 시드니와 멜버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거대한 땅에 비해 굉장히 작은 두 도시에 인구 대부분이 이사를 하니 멜버른과 시드니의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해외 이민자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런 이민자 대부분이 시드니와 멜버른으로 이동을 하니 가격 상승에 한몫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드니는 9위, 멜버른은 15위에 각각 이름을 올린 거고요. 시드니는 11억으로 구매할 수 있는 면적이 약 15.7평, 멜버른은 약 29평입니다. 파리. 집값이 유명하기로 비싼 동네죠. 아무래도 파리처럼 역사가 있는 유럽 도시는 옛 건물도 문화재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싸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인구가 증가, 즉 수요가 증가를 하면은 그만큼 공급을 증가시켜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데 한정된 땅의 공급을 증가시키려면 위로 올리는 수밖에 없고, 즉 옛날에 지은 낮은 건물들을 높은 건물로 바꿔서 지어야 하는데 보존을 하고 있으니 땅값이 올라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사무용 고층 건물은 종종 있는데 수용시설인 집은 저층 건물이니 수요 공급이 완전히 삐뚤어진 겁니다. 여의도, 강남 테헤란로처럼 사무실 건물은 고층 건물로 쫙쫙 빼놔서 일자리는 많은데 서울에 있는 주택이 전부 다 한옥이면은 그 한옥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겠죠. 집값은 11억에 약 13.9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7위 제네바 하면 사실 제네바 협약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이런 제네바가 이렇게 비싼 동네였다니요. 제네바는 부동산 개발 열기가 끝나는데도 꾸준한 수요로 계속 상위권 랭크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집값은 11억에 약 12.4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6위 로스앤젤레스. 미국 서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 로스앤젤레스. 미국 전체에선 뉴욕 다음으로 가는 대도시입니다. 미국이 워낙 넓은 나라이면서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동쪽과 서쪽에 산업이 분산되어 몰려 있으며 서쪽에 가장 비싼 동네가 된 로스앤젤레스죠. 집값은 11억에 약 11.8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5위 싱가포르. 세계 물가하면 빠지지 않는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1인당 GDP가 한국의 2배인 국가인데 생산활동은 활발한 데 비해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높은 GDP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싱가포르의 물가가 얼마나 높냐? 일반 중형차를 구매하는 가격이 미국에서 포르쉐 한 대를 모는 것과 맞먹는다고 하니 상상이 가시나요? 또한 우리나라에서 보통 밥값을 한 끼에 약 10,000원 정도로 잡는다면 싱가포르는 물도 사 먹어야 되고 팁도 주고 하다 보면은 20,000원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밥값도 우리나라의 2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어마어마한 물가에 당연 부동산도 영향을 받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은 11억으로 약 10.9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4위 런던. KBS의 글로벌 정보쇼 세계인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상당히 유명해진 런던의 집값. 집값이 너무 비싸서 배에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2015년에 올라온 위 기사를 보면 한 달에 125만원. 사진을 보면 우리나라 고시원 같은 느낌인데 지금은 더 올랐겠죠? 15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서울 고시원이 3에서 40만원 정도인데 그것보다 약 4배에서 5배 정도 비쌉니다. 물론 임금도 높겠지만 임금에 비해서 과하게 비싼 거는 사실이네요. 런던 역시도 파리처럼 저층 건물 유지로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아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엔 브렉시트 영향으로 집값이 계속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11억에 약 9.3평을 구매할 수 있죠. 이로써 10평대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3위 뉴욕. 뉴욕은 누가 생각하기에도 가장 번화된 도시이며 초강대국의 가장 큰 도시이니 비싸도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여담으로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은 맨하튼으로 금융의 중심이며 대한민국의 여의도와 비슷한 동네입니다. 초고층 건물 동네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죠. 우리가 이제 흔히 뉴욕 하면 떠올리는 동네가 바로 맨하튼입니다. 서울에서는 집값 평균을 올리는 곳이 강남이라면 뉴욕에서는 맨하튼이죠. 뉴욕도 런던과 마찬가지로 11억에 약 9.3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위 홍콩. 미국 금융권의 중심이 맨하튼이라면 아시아에서는 홍콩입니다. 집값으론 뉴욕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11억에 약 6.7평을 구매할 수 있는데 11억이면은 제2의 강남으로 불리우는 판교 33평형 아파트 가격인데 그걸로 고작 오피스텔 정도 크기를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엄청 비싸죠. 1위 모나코. 대망의 1위입니다. 뉴욕보다 더한 괴물인 홍콩을 이긴 모나코는 과연 얼마일까요? 11억에 약 4.8평입니다. 12년째 세계 1위를 안내주고 있는 모나코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있는 동네로 대부호들이 별장으로 하나씩 갖고 있는 곳입니다. 대부호들이 모나코를 선호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연 경관이 아름다워서만 그런 것은 아니고 소득세를 내지 않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9.13 대책에서 집값을 잡는다고 하면서 종부세를 올리는 등 부자는 세금을 무서워하는데 이런 세금이 없는 곳이라니 부자들이 집 하나씩 갖고 있기에 정말 매력이 있는 동네가 아닐 수가 없네요. 11억에 4.8평이면 평당 2억 3천인데 서울에 있는 모든 집이 가장 비싼 아파트인 아크로 리버파크보다 약 2.3배 정도 비싸져야 모나코와 집값이 같아지는 건데 진짜 후덜덜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계 집값 순위를 알아봤는데요.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 많은 분들이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환경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처럼 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희망이 없어질 테니 지금이 가장 최선이라 생각하고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비싸다 하지만 세계에 비해서 어쨌든 집값을 잘 유지하고 있어 다행이란 생각도 들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지막에 제가 나머지 보너스로 11위서부터 20위까지 보여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